안녕하세요. IT테크 리뷰 채널 ICTV입니다. 오늘은 후일담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TV가 고장이 나서 새로운 TV로 바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쓰고 있던 제품은 집들이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제품이에요. 이노스라는 중소기업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을 쓰면서도 솔직히 느껴지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을 써본 경험으로서 어떤 점이 좀 불편했는지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삼성 스마트 TV로 바꿨는데 사람들이 왜 스마트 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가격대 때문에 섣불리 구매를 못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스마트 TV로 바꾸면서 느꼈던 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쓰던 제품은 UHD TV였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출고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몇 개월 지나서 금방 28만 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아니었고 선물을 받았던 제품이라서 크게 이제 알아보거나 한 거는 없었는데 이게 좀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일단 화질 면에서도 선명함이나 색감 부분에서도 좀 떨어진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불편했던 게 리모컨과의 호환성이었습니다. 저는 IPTV로 이제 U+를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U+ TV 리모컨이랑 전원 연결이 안 돼서 쓸 때마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설정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걸 또 따로 설정을 하기도 번거롭고 귀찮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였던 점은 사용한 지 2년이 딱 되자마자 고장이 났어요. 고장 증상은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증상이었습니다. 이걸 또 알아보니까 뒤에 백라이트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하는데 저가형 제품의 경우에는 백라이트 뒷판 자체도 철제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너무한 것 같기는 한데 라이트를 발광하면서 열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백라이트의 수명 문제는 다들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쩜 이렇게 딱 2년 만에 고장이 나버리나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거의 모셔두고 있고요. 급하게 삼성 스마트 TV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TV의 가격은 106만 원 정도로 구매를 했고요.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했는데 인터넷에서는 또 더 저렴하게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건 또 모르는 게 나은 건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TV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노스 제품 같은 경우에 제품명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리센터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검색하면 죄다 이런 글이니까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스마트 기능도 들어가 있고 4K까지 지원이 된다거나 퀄리티는 더 좋아져서 나온다고는 알고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가격은 저렴하고 근데 아무래도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중소기업 제품을 쓰다 보면 너무 수명이 짧다고 금방 고장이 나버린다고 종종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나 싶기는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기업 제품들이 AS 받기에는 더 원활하게 되어 있어서 이노스 같은 경우에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설업체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이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하기는 한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대기업 제품에 비해서 서비스적인 부분이나 품질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걸 감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중소기업 제품에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삼성 스마트 TV 이걸 사실 제일 말하고 싶었어요. 일단 이전에 사용하던 제품에서는 스마트 기능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IPTV를 이용하면 거기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삼성 스마트 TV로 바꾸고 나서는 그 TV 자체에 앱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웨이브나 티빙, 넷플릭스, 유튜브 가릴 거 없이 다 나옵니다. 게다가 저는 또 하나 더 놀란 게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에서 아이폰과 미러링을 지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러링을 위해서 동글을 따로 구매를 하던가 했어야 됐는데 지금 제가 써보니까 미러링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 미러링도 됩니다. 아이폰과 삼성의 벽을 허물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화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전에 동글로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화면이 작아진다거나
또렷하지 않다는 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스마트 TV랑 연동을 하는데도 질 변화가 전혀 없고 꽉 찬 화면으로 볼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흡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아이폰이랑 연결해서 미러링뿐만 아니라 음악을 들을 때도 거기서 사운드가 들리고요. 제가 닌텐도나 다른 게임기 같은 걸 연결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아이콘으로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닌텐도 스위치 이런 식으로. 그 아이콘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더 알아보기도 쉬운 거죠. HDMI에 연결을 하면 보통 HDMI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기가 되는데 그게 아이콘으로 나와 있으니까 더 알기 쉬운 게 너무 좋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다른 검색들을 사용하거나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스마트 AI 시스템 같은 게 있으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써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더 활용할 수 있는 점들이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아, 이래서 스마트 TV를 쓰는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리모컨에 자판이나 숫자키가 없는 게 그 부분은 좀 답답했는데 그래도 스마트 TV 결과적으로 대만족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중소기업 TV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과 스마트 TV로 바뀌면서 좋았던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혹시나 여러분께서 고려를 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다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ICTV였습니다. 안녕!